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소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부상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무모한 도발 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그런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강구를 해야 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설레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정반대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황입니다. 속 시원히 한방 터트려주는 전원책 변호사님. 근데 이분 일주일에 한 번 모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남경필 지사 토론하는데 굉장히 조금 얼굴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 앵커가 뭐 또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수도 이전을 얘기를 하면 네. 이 개헌사항이에요. 이미 헌법재판소 그렇죠, 결정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도 이전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가 가고 청와대가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분당국에서 수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까지 이제 성주에서 하고 그것이 수원 원주 라인 이란만 방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 이전까지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경제 수도가 따로 있고 뉴욕이 경제 수도 역할을 하고 그렇죠. 워싱턴이 정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까?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정치 초보자예요. 그건.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이나 되지만 면적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단국에 있어서 서울이 수도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국가의 정통성을 또 하나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불문헌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거예요. 그럼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는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셨잖아요. 예, 세종시는 밤에 유령도시예요. 그리고 있는 거기 고급 공무원들은 전부 다 길거리 있거나 KTX 안에 있거나 여의도 있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장관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했잖아요. 당장 대통령은 외국에 있고 이 황교안 총리는 하필이면 그때 그날 세종시에 있었어요. 네. 9시 반에 핵실험을 했는데 11시에 서울에서 NSC가 열립니다. 그러면 1시간 반의 공백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합동참모본부에서 20분 뒤에 대응반이 이제 편성이 되는 거예요.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20분이면요. 이미 개진 초기에 날라올 건 다 날라오고 날아갈 건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들 정신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핵실험을 두고 단지 북한이 핵실험했으니까 너긋하게 1시간 반 뒤에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핵실험이 핵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미사일이 돼서 날아오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난 거죠. 8분이면 날아온단 말이에요. 노동미사일이 한경북도 무수단 내에서 8분이면 날아와요, 서울까지. 명령 시간 3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1분 정도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리고 짧으면 5분이면 날아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학자들 따라 다 틀리는데 음속의 8배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그하게 총리가 헬기 타고 올라와서 NSC를 1시간 반 뒤에 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언론에게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이래 놓고 안 보는 우리 정부를 믿고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야 영수회담에서 당장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됐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나는 정말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 보면 정말 한심해요. 우리같이 정치를 현실에서 하지 않고 한 발 빠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자기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 핵 개발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최초 핵실험은 2006년 9월이에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김 대통령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볕 정책을 쓴 것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는 그 이른바 포용 정책을 썼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4억 5천만 불을 대성은행을 통해서 보낸 건 맞잖아요. 그건 맞죠. 이미, 예. 그건 특검에서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김대중 근데- 대통령이 그 이미 벌써 그 연설문에서 보니까 핵 개발을 북한이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핵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예컨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계셨던 분들, 그 정부에서 예컨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그 네,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 같으신 분은 지금 우리 4대 배치부터 반대를 하고 핵 개발은 완전히 뭐 어린애 장난처럼 뭐 핵 개발론 주장하는 분은 바보로 취급해 버리고 오늘 아침 모 신문에 보면요. 핵무장론 동반 자살하자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만 죽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노동 미사일 같은데 노동 미사일만 900기입니다. 거기에 탑재를 해서 실전 배치를 했을 때 그리고 ICBM 한 100개에다가 실전 배치를 한다면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이 될까요? 지금 오늘 당장 그 비완2가 네. 아니 바람 분다고 어제 못 왔잖아요. 네. 예? 그런 판에 핵우산이 보장된다고 봅니까? 물론 우리 한반도 주변에 미국은 핵 잠수함을 그 핵무기를 16발씩 뭐 최소 네. 평균 한 16발 최소는 아닙니다. 16발 정도를 탄두 하나에 500킬로톤이에요. 이런 걸 탑재를 한 그 무장한 핵 잠수함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뭐 굳이 B-1, 2 같은 비행기는 그게 이제 랜스라는 비행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100대밖에 생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초음속이에요. 그 제한적인 스텔스지만 초음속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꿈의 그 폭격기라고 하는 B2 있잖아요. 네. 그건 완벽한 스텔스입니다. 문제가 삼각형 모양으로 날아가는 영화에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네. 그건 21대만 생산한 건데 그건 마하 0.9밖에 안 돼요. 대신에 완벽한 스텔스입니다. 이거는요. 예, 이거는 제한적 스텔스예요. 제한적 스텔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스텔스 기능은 없는 것인데 이 비행기조차도 바람 분다고 못 온 거예요. 네. 그런 판에 우리가 예컨대 핵우산 보장을 한다면 전략 폭격기가 1번이에요. 2번이 이제 ICBM, 3번이 SLBM 등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미국이 동일하게 보복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00킬로톤 정도의 폭탄을 하나 원자탄을 평양에 터뜨리면 한반도 전체가 최소 한반도의 3분의 2는 한 몇십 년 동안 한 50년 동안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요. 아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 예. 딱 핵이 들어가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이 만약에 완전히 이제 핵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미국이 그 이후에 평양을 공격할까요, 그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물음표예요. 만약에 이제 서울이 다 없어져 옛날에 버리면. 드골이 존 F 케네디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 그 부부가 파리를 방문해서 프랑스의 핵무장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드골이 그때 한 얘기가 미국이 뉴욕을 희생을 하면서 파리를 보호를 하겠느냐.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프랑스가 이 핵무기를 수소폭탄까지 한 300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중국도 한 300개 정도가 있고요. 근데 네. 소련은 러시아는 2,100개나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이 한 1,800개 정도였는데 북한이 지금 소형화, 경량화를 하면 얼마나 가질지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북한은 우라늄을 자체 생산을 해내거든요. 네. 이 평안남도 평산 광산에 우라늄이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400만 톤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라늄 통제가 우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가 핵 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서 핵무장론을 2006년도에 최초로 주장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렇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그 까십거리로 등장을 해서 사람 바보로
다 만들었죠. 네. 이 국회 토론회에서 핵무장론을 주장을 하니까. 근데 내가 그때 핵무장론 주장한 것은 네. 우리가 유엔 연장 50조에 기해서 우리도 자유권으로 핵무장을 하자 이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이면에는 우리가 주장을 함으로써 그것이 공론화가 되면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은 북한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100%. 자기들이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모택동의 아들, 팽덕회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항미 원조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네. 다 죽었거든요. 이러니까 저게 아무리 밉더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이 지금 국민 소득이 한 8,000불 되는데 8,000 한 뭐 6, 700불 되는데 이것이 한 15,000불 더 나가서 2만 불이 되면 네. 문제가 그대로 북한은 혹이 되겠죠. 북한을 정말 개방을 시키거나 떼내려고 하겠죠. 그때까지는 그게 앞으로 7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 오늘 여기 조선일보 이제 칼럼에 그렇게 나왔죠. 김대중 칼럼에. 네. 뭐 그 얘기는 늘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최소한 조건부 핵무장이라도 해야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이 일반적으로 공론화될 때 네.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그러면 경무시하느냐가 아니에요. 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중국은 쉽게 우리를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자동 핵무장이에요. 문자 그대로 동북아는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의 동북아 패권 있잖아요. 네.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문자 그대로 500kg 정도로 소형화를 하고 경량화를 한다면 언제든지 노동미사일에 탑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여야 대표들이 지금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참 인사치레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에서 다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서 예컨대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 이 4대 배치부터 반대를 하고 핵에 대해서도 벌벌 mel고 심지어 특사 주장을 했어요. 북한의 특사를 예, 내가 보내자. 보기로는 이게 너무 희극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특사를 예. 보내자. 지금 북한의 특사를 보낼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난 이게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보, 뭐 보수, 좌우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안보 문제를 이렇게들 다 정략적으로 생각하느냐 네. 하는 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그게 힘들죠. 불가능한 사람들. 힘들지만 네. 그걸 공론화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미국만 믿는 미국 바지가랑이나 잡고 있는 미국의 그 호에만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허약한 나라가 되란 말입니까? 그건 바보처럼 아니잖아요. 살았군요. 이런 당장 노래가 지금요. 나오면 안 지금 될 것 오늘 같아요. 지금 앞에 남경필 네. 그 경기지사가 모병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보면 기가 막혀요. 30만 강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개혁 2020 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435만, 간부 15만. 그리고 대신에 2020년까지 621조를 들여서 향후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우리 군을 첨단화 현대화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난리가 났죠. 621조는 돈이 우선 있느냐. 실제 하나도 진행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국방개혁 2020은 상당 부분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을 51만 정도로 강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네. 50만에 조금 더 늘었어요. 우리 군이 68만에서 지금 60만, 2, 3만 정도로 줄어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해군 공군을 못 줄여요. 군을 첨단화하겠다면서 어떻게 줄이겠어요? 거긴 늘려야죠. 예, 오히려 늘렸으면 늘리지. 그러면 육군 병력이 최대 잡아봐도 15만 정도인데 15만으로 우리 수도권 방어선이나 치겠습니까? 못 친단 말이에요. 북한은 육군만 100만 명이고 특전 병력이 약 20만 명
가까이로 추정됩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한 18만 7천 명, 뭐 18만 8천 명, 19만 명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자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20만 가까이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북한 특정 병력보다도 적은 숫자로 우리 수도권을 방어하라고? 이 무슨 로봇이 나가서 전쟁 쳐주는 줄 압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0만 좀 넘어요. 근데 병력이 19만 명입니다. 지금 남자가 3년, 여자가 2년이잖아요. 자, 700만에 19만이요. 그러니까 20만 정도 된다고 치고요. 예. 우리는 뭐 5천만이니까 77에 49, 7배는 돼야 되면은 140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60만. 예.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군을 얼마나 현대화했는지 알아요? 세계 최첨단 무기는 거기 다 있습니다. 항공기 전투기만 하더라도 4세대 전투기가 다예요. 422대가 됩니다. 네. 이스라엘 항공기는. 그리고 4.5세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트에 근접하는 전투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개발한 건가요? 다? 아니면 미국에서 한 거죠? 미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에 다 이스라엘이죠.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항공기에 4세대는 고사고 간에 3세대 항공기 F-16, F-15K도 부품 부족으로 서 있는 게 많아요. 아, 그거는 군사 기밀 아닙니까? 군사 지금 기밀, 부품 무슨 군사 부족으로 기밀요? 지금 다 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 그 국정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군사 기밀이에요, 그게? 그럼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주지 말든지 이거는 군사 기밀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군사 기밀 맞죠? 모르겠어요. 이거 기밀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는 기밀이 아닐 거예요.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도 나온 됐으니까. 겁니까? 예. 예, 어떻든 하여튼 기밀이 나왔네. 내가 이게 우리 안보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 갖고 있는 이 불감증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 불감증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왜 더한가 하면 안보를 정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병제를 한다?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있잖아요. 이번 자료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위공직자 10%가 군대 면제자예요. 근데 뭐 아버지 세대는 그렇다 합시다. 징집률 자체가 네. 우리 때는 60%. 지금 아마 고위공직자들이 한 80%인 시대 때 그 나와서 지금 이 보면 뭐 국장급도로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면제자가 4%예요. 지금 일반 장정들 면제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1% 미만입니다. 4배나 되네요, 그것도. 그렇죠. 4배 더 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자기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 한단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입으로만 애국하고 입으로만 나라 지킨다 이러고 내 이 장군들부터 전수조사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이 제대로 전방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현역 장군들부터 그러니까 보직을 또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전수조사했으면 하고 좋겠어. 싶단 말이에요.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에요. 소위 이 기득권, 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병제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최저소득층에 있는 자식들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기 위해서 군대를 간다? 과연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벌써 10몇 년 전부터 해왔어요. 이번에 유승민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데. 근데 고위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남경필 지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 그 말도 더 언급하지 맙시다. 예, 이게 기본적인 얘기로 나눌 수 있고 토론이 가능한 얘기를 해야죠. 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의 나라를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의 국민과 우리 국민들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이래놓고 여자도 군대를 가죠. 당연히 가지고 2년입니다. 여자도 2년. 예, 복무기간이 2년이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여성도 필요하면 가야죠. 필요하면 가야죠. 예, 필요하면 가야죠. 당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복무기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36개월이
30개월. 포퓰리즘 아닙니까? 28개월, 26개월, 24개월, 그런데 24개월, 지금 드디어 22개월. 21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더 줄이려 하는데 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 모빙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장정수 어차피 줄어든다. 맞아요. 우리 때는 이 남녀 통틀어서 한 나이가 보통 120만이 넘었으니까 남자만 떼도 60만이나 돼요. 이러니까 징집률이 한 60%밖에 안 돼도 장병들을 이 훌륭한 장병들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 한 학년이 한 50만 시대 때예요. 지금 고등학교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만 시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남자만 딱 떼내면 한 20만밖에 안 되니까 장정수가 저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1번 복무기간 늘려야 된다. 안 그래도 군에 숙달된 병사들이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복무기간 늘려야죠. 왜 그런 주장은 못 합니까 정치인들이? 왜 안 하는지 알아요? 표 떨어지니까. 아니 한단 근데 말이에요. 나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듣고 충격받은 게 예. 핵 개발을 했는데 1시간 반에 NSC 회의하고 그러면은 이미 핵이 서울에 떨어지거나 어디 떨어지면 1시간 반에 회의한다는 게 아니 뭘 공격하고 뭘 하겠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앵커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천안함이 갑자기 또 그 앵커 탓을 합니까 지금? 천안함이 폭침을 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합참의장은 네. 그때 KTX에 와인 먹고 있었고 네. 도대체 이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두지휘할 사람은 합참 의장입니다. 아 그리고 재난안전처 만들어놔서 특별히 이번에 지진 해놨더니 얘기죠. 지진 이게 와 그것도 8분의 문자가 지진 야, 같은 참나. 것은 지진이 늘 일어나는 나라인 일본에는 즉시죠. 예? 거의 네, 즉시예요. 즉시죠. 예, 거의 30초 이내에 다 그 휴대폰으로 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8분 걸렸어요. 첫 번째 8분 걸리고 두 번째 9분 걸렸어요. 첫 번째 네. 이 지진 일어났을 때는 여진이 8분 9분 걸리고. 그리고 아, 5.8 참. 그 두 번째 지진 왔을 때는 답답합니다. 9분 예. 만에 통보가 갔는데 그것도 상당수는 안 갔어요. 2G 폰, 3G 폰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꼭 한 번씩 겪고 얻어맞고 났어야 이걸 바로잡고 하는 이 버릇을 언제 우리가 고칠 겁니까? 나는 예컨대 그 국민안전처 이런 것 같으면요. 예. 지금까지 국민안전처가 뭘 했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국민안전처 물론 계시는 분 열심히 나는 노력하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령 캠핑 가서 텐트에 불나서 죽기도 하고 천장에 무너서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몇백 명이나 죽고 이 상시적인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이 상시적인 위험을 제거를 해 나가는 의무가 사실 국민 안전처에 있는 거예요. 위험이 터졌을 때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국민 안전처 만들었다 하면 난 어리석다는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처는 상시적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로에 있고 바다에 있고 산에 있고 온갖 데 있잖아요. 건설공사 현장에 있고 그러면 예컨대 건설공사 현장에 현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 이것으로서 사고가 일어날 곳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서 제도도 바꾸고 주식도 바꾸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국민안전처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없단 들어봤습니다. 말이에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국민안전처는 그럼 사후 약방문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안전처를 만든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허방들을 제거를 하는 임무가 국민안전처에게 있어야죠. 네, 세종시 문제 아까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뭐 세종시요? 아까 그러니까 세종시의 세종시요. 문제점 세종시를 우리나라가- 과천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과천이 아니죠. 나는 내 생각에는요. 한 발 더 나갑니다. 대통령이 내 글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안 나온다면 청와대 안이나 옆에 경복궁 옆에 옛날에 보안사 건물 있잖아요. 지금 미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소한 경제 관련 부처는 한 20층짜리 빌딩 지어서 다 옮겨야죠. 대통령 옆으로 옮겨야죠. 경제는 전 세계가 전쟁이에요. 미국도 우리의 적국이고 일본도 우리의 적국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언제나 자기 참모와 5분 거리 안에서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은 다우닝가 10번지 주변에 보면 외무장관, 재무장관이 있고 그 이후로 제일 끝에 복지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언제든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운인가 10분지에 그래서 다 5분, 10분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백악관 옆에 펜실베니아가의 장관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주요 참모들이 다 있어요. 고위공직자들이. 언제든지 노트 들고 백악관 마당을 뛰어와서 회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뒤로 안보보좌관부터 다 있잖아요. 비서실부터. 그 우리가 그 웨스트윙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다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 침실은 바로 집무실 옆에 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와대 본관 안에 대통령이 외로이 있어요. 구중궁궐처럼. 거기 대통령밖에 없어요. 비서관동에서도 예?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서. 비수동이 걸어서 5분이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관저도 차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서 또 자전거 타고 장관은 올라가야 돼요. KTX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장관들은. 네. 그러니까 장관이 서울에 있는 사람, 세종시에 있는 사람, 총리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관제가 둘이잖아요. 예? 아니, 서울에 그러니까 세종시가 과천이 아니라 청와대 근처로 와야 된다. 그렇죠? 옮겨야죠. 네, 주요 옮겼어요. 부처는 전부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서 아니면 네. 예? 청와대 안이라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안에 마당 넓잖아요. 자, 청와대를 왜 그렇게 구중궁궐처럼 만들어놔요? 청와대를 그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국민의 공복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실 있으면 그 주변에 참모들이 전부 다 있어야죠.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비서예요. 그 사람들은. 장관들이 참모잖아요. 왜 참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참모가 지휘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령부 역할을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그 인수위 시절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취임하면 석 달 안에 다 뜯어고쳐야 돼요.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나와야 네,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시원하고, 아니면 네. 대통령이 안 되면 중앙청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급한 대로. 아니 그러니까 시원하다고요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 아니 나와야죠. 아니 오래간만에 정말 시원하고 대통령이 통쾌한 자기 얘기. 참모하고 네. 언제든지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회의를 해야지. 우리는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면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막 큰 회의실에서 앞에 모니터 다 놔놓고 그 국무총리 데리고 점장에 끌어 들어와서 아주 거창하게 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참모를 언제든지 불러서 누구는 뭐 담배도 피우고 누구는 팥장도 걷고 격의 없이 얘기하고 문제점을 짚어내고 경론을 벌리고 해야 제대로 어떤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멋있게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멘트가 참. 야 오늘 존경스럽습니다. 아 근데 왜? 아니 참 우리가요 딴 거 할 필요 나 없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저도. 나는 우리 정치판이 왜 답답해 보이는가 하면 네. 우리 정치판이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성공한 나라 있잖아요.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 미국 대통령제 같으면 그다음에 뭐 복지제도 뭐 스웨덴. 이런 거로 성공한 나라 독일, 네. 스웨덴을 왜 자꾸 인구 800만짜리 스웨덴을 자꾸 찾아요.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 한 정책 잘못했습니다. 예. 잘한 거 다 받아들이고 실패한 건 우리 안 하고 네. 이러면 우리 정치하기 얼마나 편해요. 대통령 지금처럼 이번에 대선 나가실 거예요? 우리 어떻게 빚을 될까요? 안 올리고도 네. 복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 나오시죠? 제 3지대 요즘에 얘기도 아니 나오고. 100만 명만 서명을 하면 1,000원씩 100만 내고 명? 그럼 10억이 생기잖아요. 있을 그걸 시대만으로 해서 출마를 할까? 네, 100만 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